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한 데 이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것이 주택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이전보다 낮은 이자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대책과 또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는 달리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경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까지의 주택시장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좀 잘 파악하면서 앞으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 이슈 시그널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3월 2주차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3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6%, 전세 가격은 0.07% 상승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는데요. 수도권과 서울은 0.01%씩 상승폭을 확대했고 지방은 상승폭이 축소했습니다. 서울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와 매도 심리가 모두 위축된 가운데 일부 지역의 중저가 단지는 상승했지만 기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강남권 고가 단지 및 재건축 단지는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 호가 하락, 급매 위주의 거래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확대됐는데요.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상승폭이 축소했습니다. 서울은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세를 나타내나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거나 학군 및 역세권 지역,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지난주에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3월 둘째 주 전국 주택시장 가격 동향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만나보신 대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에 있어서 규제 일변도의 시장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라는 대위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시장은 특히 주택에 있어서의 가격 부분 자체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의견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제 의견을 굉장히 피력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현재의 어떤 흐름 자체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관련 기사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많은 언론에서 접해 보셨듯이 현재 한국 기준금리가 사상 초유의 0%대 금리, 지난 17일 날 본격적으로 0.5%를 인하하면서 한국 기준금리는 0.75%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 연준금리 자체가 0%대, 거의 뭐 0.0에서 0.25 부분 자체로 내려간 부분 자체를 일단은 따라갔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기준금리, 금리가 내려가는 정책들에 따라서 과연 부동산 집값은 또 폭등할 것이냐라는 부분 자체의 의견. 현재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또한 금리를 내려서 통화를 풀겠다라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분명히 물음표를 그려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부분 자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의 어떤 단절, 코로나를 단절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모든 어떤 국가적인 단절, 그리고 사회적인 단절, 그리고 무역적인 단절 부분 자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과연 금리 부분 자체를 내렸다고 해서 통화정책을 했다고 해서 과연 부동산의 집값 폭등으로 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한 돈이 풀려서 모든 주택이나 아니면 주택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라봤을 때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나라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침체 방향으로 가면서 코로나까지 겹친 상태에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현재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그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는 있지만 일단 부동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기에 있어서 저금리 시대에 수익형 부동산도 한번 눈여겨보겠다라는 부분 자체의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규제만은 현재 지금 뭐 2020 대책까지 그리고 12, 16 대책 모든 많은 부동산 규제 대책 속에서 금리 인하 부분 자체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 부분 자체는 금융시장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저조한 부분 자체를 일단은 막아보겠다라는 부분 자체의 정책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부분 자체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과연 그러면 0% 시대에 기준금리 시대에 부동산 업계에 있어서의 주택 부분 자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보이고요. 그 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전망되는 부분 자체는 첫 번째로 대기 수요가 낮은 부분, 지역. 또한 두 번째는 대기 수요 부분 자체가 낮으면서 공급 물량 자체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전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 어떤 뭐 지역 부분 자체를 제가 거론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지역 부분의 특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좀 피해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런 코로나와 경기 침체 속에서 과연 3월 둘째 주의 주택시장에서 가격 변동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실 때 전국적으로는 0.16% 상승폭 자체가 유지됐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27에서 0.28%로 거의 유지 개념 자체로 상승폭 자체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부분 자체와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축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0.01에서 0.2%가 0.2% 올랐지만은 실제로 보합 단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빨간선 부분 자체가 수도권이고요. 수도권이 0.28%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0.16%, 지방 부분 자체는 꺾은 그래프를 보셨을 때 꺾여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2월 달 초반부터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가
2월 하순부터 전반적으로 지금 하향 및 보합세를 겪고 있는 모양새의 지금 가격 동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파 자체가 코로나가 세계 대유행 부분 자체로 언론이 되면서 좀 더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변동 볼 텐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2% 올랐고요. 그 중에서도 강남 같은 경우에는 0%로 제로고요. 강북 같은 경우 0.05%. 반면에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부분 자체가 많이 오른 모양새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인천, 그리고 세종, 대전 부분 자체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자체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서울 지역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자체가 확대됐지만은 미비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부 지역에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 심리 부분 자체는 매수나 매도 심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고요. 일부 지역의 중저가 단지 말씀드렸던 대로 9억 이하의 아파트 부분 자체가 상승 부분 자체를 가져갔고요. 자, 강남권 고가 단지 및 재건축 단지의 많은 언론 기사를 보셨겠지만 매수세가 감소해서 급매물 자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매물 호가 하락 및 급매 위주로 거래되는 서울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집값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이 공이 마이너스 0.06% 하락 부분 자체를 겪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본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지표를 봤을 때 국민은행과 그리고 한국감정원 그리고 부동산 114의 자료 자체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하락기에는 감정원 자료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좀 더 신빙성이 있고요. 또 민간업체지만 부동산 114 부분 자체의 발표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까지 강남 4구의 모든 지역들 자체가 가격이 하락 부분 자체로 걷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기사를 봤을 때는 모든 대책이 강남 지역에 맞춰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강남 4구 외에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림동과 구로동 위주로 지금 0.08% 부분 자체의 평균치보다 올라갔고요. 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신정동과 신월동 지역에 9억 원 이하 아파트 단지로 가격대 부분 자체가 상승했다라는 부분 자체로 강남구 11개 구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올라가서 강북구를 보겠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0.05%가 상승했죠.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미아동 대단지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GTX 영향이 있는 강운대 역세권 사업 부분 자체, 강운대역 부분 자체에 있는 월계동 위주가 좀 올라갔고요. 자,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방학동과 쌍문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그리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지역입니다. 2월 20일 날 경기 지역, 특히 5개 지역 부분 다 조선대상징으로 묶으면서 좀 잡아보겠다 했지만 상승폭 자체가 0.39에서 0.41로 상폭이 확대됐습니다. 자, 반사이익이 반사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수원시 전 구가 조성대상 지역으로 묶였지만 말씀드린 대로 교통 그리고 정비사업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부분 자체에서는 상승폭은 축소해 됐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지금 수원시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수용성이라고 했죠.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세브란스 병원 개원 2020년 3월에 어떤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금 지역적인 인기 부분 자체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고, 자, 구리시, 오산시,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별내선 연장, 활봉터널 개통 등의 호재 등이 있는 신축 수요 부분 자체로 꾸준히 지역적인 상승 부분 자체를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지역으로 넘어가세요. 경기 인천 지역 부분 자체가 가장 지금 많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지역인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폭 자체가 축소되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호재, 분양시장 호재 등으로 인해서
송도와 동춘동 위주로 지금 상승을 했었고요. 동춘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상담 시간에 한번 거래한 지역이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은 축소했으나 교통망 확대되는 기대감 부분 자체요. 7호선 연장 부분 자체야 연육교 사업 부분 자체,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연육교 사업 부분 자체의 호재 등으로 인해서 서구 지역도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5대 광역시입니다. 5대 광역시 중에 대전을 지금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동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원도심 내 혁신도시 기대 유치감 부분 자체가 발표가 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서구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집들이 많죠. 정비사업 추진 부분 자체로 해서 탐방동 위주로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와 그리고 중구 대덕구 부분 자체도 0.38%, 0.29%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평균적으로 지금 보시는 대로 0.06% 상승했지만 대전 같은 경우에는 0.40%의 부분 자체로 상승 곡선 부분 자체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구 지역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지역이기도 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좀 겪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코로나 부분 자체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대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합 내지 하락 부분 자체를 겪고 있는 코로나에 있어서의 어떤 거래량 부분 자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경기 부분 자체를 겪고 있는 대구의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대전만큼 또 핫한 곳이 있죠. 세종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 상승폭 자체는 축소가 됐습니다. 1.02%에서 0.98%로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보시는 대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 안중에서도 고운동 지역의 외곽 중저가 단지 부분 자체로 가격대가 상승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전국적으로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8개도 0.01에서 0.00 거의 보합 상태죠. 보합으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충북, 전북, 경남 여러 지역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축소 유지 확대 부분 자체 그리고 유지 부분 자체로 전반적으로 보합이나 유지 부분 자체로 지금 전망 부분 자체가 관망세로 들어가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가장 상담 시간에 이런 내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그 시청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식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이 제 분야는 아니지만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주식 부분 자체 시장에 있어서 주식 투자는 어떻겠습니까? 라는 부분 자체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뭐 전문적인 부분 자체는 아니지만 그 논리는 뭐였냐면 현재 주식시장 부분 자체가 코로나에 대한 위기 부분 자체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는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코로나 모든 지금 고유직책으로 기준금리까지 내리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과연 향후에 코로나에 대한 백신 자체가 발표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금융시장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안정감 부분 자체가 왔을 때 과연 지금 유동자금이 풀려있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부동산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시간이 아닌가라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3월 2주차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황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필요한 방법을 찾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1:1 맞춤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올바른 방향성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하셔서 맞춤형 정보 얻어가시면 되거든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필요하시다면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상담 전화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지금 제가 서울 강서구에 사는데요. 네. 인천 영종 하늘도시 있잖아요. 거기 24평 신명 스카이뷰. 네. 아파트 24평짜리를 매입했는데요. 네. 앞으로 그게 어떨까 궁금해서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좀 안 됐어요. 얼마 전에 매수를 하셨고, 그러면 현재는 네네. 세를 주고 계신 건가요? 전세 끼고 지금 아직 잔금은 안 냈거든요. 그럼 앞으로 나중에 실거주 하실 의향도 있으신 거고요. 네네, 그 공기 좋아서 앞으로 한 몇 년 있다가 거기 가서 살 예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종도로 갈게요.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신명 스카이뷰 아파트입니다. 앞으로의 네네. 전망이 어떨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박성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에서 지금 거주하신다고요? 네. 강서구에서 이쪽 영종도까지 이주할 생각을 어떤 계기로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빌라를 사는데요. 네네. 빌라 이거 가지고 거기 아파트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셔서 자금에 맞춰서. 네. 그럼 이쪽으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나중에 한번 이동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전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네. 그 계획이 한 2년 뒤 아니면 뭐 3, 4년 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한 2년 예상하고 있는데요. 2년 정도 예상?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실거주 목적. 하늘도시가 기존에 많이 고전을 했어요. 네. 고전을 한 건 사실이고, 사실 지금 이 아파트가 2000년도 초반, 13년도인가 지금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하늘도시 영종도 개발 계획, 인천에서 인천광역시에 있어서 송도, 청라, 영종을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개발지에 대해서 논할 부분 자체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영종도의 영종 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내에 하늘도시에 입지해 있는 아파트를 현재 계약을 쳐놓고 아직 잔금은 아직 안 하셨다. 그리고 추후에 실거주 목적을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셨다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자금력에 맞춰서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옮기시는 부분 자체에서는 삶의 질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부분 자체 말씀드리겠고,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면 내가 지금 산 가격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오르겠습니까? 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아파트 부분 자체를 들어갈 때는 현재 지금 가실 때는 위쪽에 인천공항고속도로 도로나 아니면 밑에 인천대교를 통하지 않으면은 영종도의 진입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 말부터 2025년도까지 하늘도시로 들어가는 뭐가 생기냐면 연육교가 생겨요. 네. 연육교가 2020년 말부터 2025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예정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땐 늦어도 2026년도는 개통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금 도로가 뚫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청라를 거쳐서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진입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접근성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서울로의 접근성 부분 자체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떠냐에 따라서 집값의 향방이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개발 호재가 향후 아파트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를 좀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네. 이 아파트 지금 현재 이 시세 부분 자체와 그리고 향후에 대한 부분 자체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네. 지금 몇 층을 지금 매입하신 거예요? 지금 5층이요. 5층. 이거 여기가 38층짜리 아파트죠? 아니요, 아니요. 24평. 층수가 틀린가요? 네. 5층, 지금 5층을 매입하셨다고요? 바다는 네, 안 보이겠네요, 그러면? 바다 보여요. 보여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거실에서. 자, 예, 보시는 대로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 1002세대이고 13년도에 준공이 떨어져서 8년 차인데 전반적으로 가격대 부분 자체가 보시게 되게 되면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송도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또 영종도 청라 부분 자체가 가격이 뛰다 보니까 영종도가 지금 가장 개발 계획이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은 가격대가 저조함을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서 보시는 대로 가격대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상승 곡선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매입하신 부분 자체를 가지고 2년 뒤에 실거주로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실거주로 들어가시고 나서 3, 4년 정도 뒤라고 하게 되게 되면 가격이 지금 현재 매입한 가격보다는 일정 부분 자체가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 자체로 예견을 드리면서 일단은 투자는 잘하셨고 영종도 가셔가지고 삶의 질 자체를 높이면서 쾌적한 삶 자체를 지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택 잘 하셨다고 하시네요. 뭐 실거주 목적으로도 너무 좋고요. 또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나도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7158번으로 보내주셨고요. 동대문구 답심리동 동답 한신아파트 소형 평수를 매수했을 때 미래가치가 있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고민이고요. 앞으로의 좀 호재가 있을지 또 수요층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을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답 한신아파트,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소형 평수 때 소액 투자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자, 아래쪽으로는 지금 5호선 답심리역 자체가 있고요. 거리상으로는 도보상으로 한 10분에서 10분 남짓 정도 걸릴 거라 생각이 들고요. 바로 옆쪽으로 옆 동네 가는 이 도로를 끼고 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전농답심리 촉진지구 재개발 지역 자체가 지금 많이 개발이 됐고 또 위쪽으로는 지금 지구 단위 계획 부분 자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원리는 청량리역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개발 부분 자체, 교통 호재와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호재 부분 자체가 영향이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 자체의 질문입니다. 자, 이 지역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지역적인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잘하셨어요. 지역 선택은. 그러면 물건적인 부분 자체가 과연 맞느냐 부분 자체거든요. 물건적인 부분 자체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자금을 소형평수, 소액 자금을 가지고 지역적인 선택은 잘했는데 과연 물건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시세를 좀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답심리 동답 한신아파트를 보시면 지금 평형대가 14평부터 34평대까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 주신 거는 14평이나 17평대 부분 자체를 지금 문의를 주신 것 같고요. 자, 14평 같은 경우에, 이 지역 같은 경우 14평, 17평 같은 경우에는 소인 가족,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부분에 있어서 인기가 많은 평형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가격대 부분 자체는 꾸준하게 올라온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600세대, 그리고 1992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29년 차의 아파트인데 용적률 자체가 300%가 넘습니다. 300%가.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소형 평수를 투자를 해서 내가 지금 오래된 아파트의 개념 자체로 직접적인 개발 부분 자체가 가능하느냐, 그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리모델링 정도 부분 자체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재건축 부분 자체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고, 간접적인 부분 자체, 주변에 재개발 답심리 부분 자체, 촉진지구 부분 자체, 그리고 청량리 부분 자체, 교통호재 등등의 간접적인 영향 부분 자체는 있겠지만은 직접적인 영향 부분 자체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들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장기적인 부분 자체로 투자는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이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헌집주기 새집 부분 자체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고요. 단 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강남 메인권, 서울 메인권에 다세대를 매입하시는 것보단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매입이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개발로 인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간접적인 수혜를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긴 한다고 하십니다. 이 아파트 매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7114번으로 보내주셨고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금곡리 1028-5번지 택지 보유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토지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토지이고요. 보유 매도. 자, 대표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자, 본 토지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보유를. 매도가 아니라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본 토지의 객관적인 개별적인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자체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지고요. 지금 216.2제곱미터, 한 65평 정도가 되고요. 자, 지금 개별 공시가가 104만 원 정도니까 9평수로 환산하게 되게 되면 한 3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자, 용도 지역,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단독주택만을 져라. 단독주택만을 져라라는 부분 자체의 용도 지역이 걸려 있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서 진접 택지지구 부분 자체와 소로 1류, 중로 3류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일단은 단독주택만 져라라는 부분 자체의 용도만 빼고서는 제가 볼 때는 월등하다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도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본 토지에서 바로 인근에 진접선, 광능역이 생깁니다. 언제냐면 2021년도 내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자, 4호선 단곡에부터, 단곡에 4호선 연장선이죠. 연장선 부분 자체가 한참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본 역사에서 본 토지까지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토지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 여력 부분 자체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본 토지가 궁금해서 한번 사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세를 좀 봐야죠. 지금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요 사거리 메인 도로에서 들어와서 여기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자체 같고요. 사거리에서 코너에 있는 주택 부지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주변 시세를 보게 되면 공이 최근에 지금 매매가 됐던 지역 부분 자체 토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바로 대각선편, 문의하신 토지의 대각선편에 있는 토지인데 2018년도 12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570만 원의 토지가 거래가 됐고요. 건물 없는 상태고 평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는 대로 2013년도에 지금 매입하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9% 상승된 부분 자체로 지금 매입을 하셔서 평당 570 정도의 매입을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접선 영향 부분 자체를 받을 수 있는 2021년도 이후까지는 분명히 가져가시는 부분 자체가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큰 호재가 있네요. 바로 옆에 진접석 개통이라는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보신 후에 매도 타이밍 다시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끝번호 3920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자, 저는 은퇴자입니다. 현재는 분당선 신길역 인근에 21평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용인 언남동의 성원 쌍떼빌 숲세권 아파트 38평이나 47평으로 12층 이상 갈아타면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비교적 큰 평수에 그리고 고층으로 가실 계획이신데 자, 이 용인 아파트로 갈아타기 전략 잘 세우신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참 결정하기가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은퇴자라고 말씀을 첫 문자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삶의 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올리고자 하는 부분 자체의 의도가 좀 더 욕구가 강하다 보시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번 상담 시간에도 그렇고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바로 위쪽에 구성역이죠. 구성역 일대의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해가지고 거의 100만 평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GTX도 환승역 자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신갈역 인근에 21평대 아파트인지 다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갈천공원인가 공원 위쪽으로는 대형평수입니다. 대형평수입니다. 아래쪽으로 기흥고등학교 밑쪽으로 지금 아파트 소형평수대가 21평짜리가 있을 텐데 그거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옆쪽에 지금 다세대 쪽 빌라 쪽이 아닌가 판단이 드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게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가격 상승 공통 자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대로 위쪽에 성원 쌍떼빌 아파트 부분 자체로 더 큰 평수 38평이나 47평대 그리고 12층 이상 부분 자체로 고려를 하시는 거 봤을 때는 좀 더 쾌적한 산 부분 자체를 영위하시고자 하는 부분 자체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부분 자체 오른 만큼 오를 수 있는 평형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키포인트라 생각이 들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33평과 38평 그리고 47평, 59평대까지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뭐냐면 33평대 아파트와 38평대 아파트가 매매가가 비슷합니다. 그런 건 뭐냐면 33평대 아파트가 3억 8천대에 형성이 됐는데 38평대 아파트도 3억 8천대. 38평대를 좀 볼까요, 한번? 자, 보시는 대로 38평대 아파트의 매매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올랐네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3억 8천에서 4천 정도가 올라가서 4억 2천대, 4억 5천까지 육박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그래프 형상이 보이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30평, 33평대 수요층, 대기 수용층 자체가 이 정도의 자금이면 일이 넘어가서 좀 더 큰 평수로 영위를 해야지라는 부분 자체에 대기 수요가 있습니다. 이 대기 수요 부분 자체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47평보다는 38평대 아파트를 매입하신다고 하게 되면 삶의 질과 그리고 상승 부분 자체에 있어서 소형 아파트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득 부분 자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1:1 맞춤 상담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맞춤형 해결책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1:1 맞춤 상담 전문가와 함께 내 자산을 하나하나 직접 열어보면서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해결책 꼭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예약 전화 주시고 편안한 시간에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두 가지 물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인기 많은 지역에서 또 인기 많은 부동산으로 또 신축으로 가지고 오셨거든요. 양천구 목동에서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목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을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쪽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대가 한 2, 3년 전의 가격대로 형성돼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보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 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실사용 면적이 39.6제곱미터로서 약 9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12평 정도의 투룸 구조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지하 1층부터 지상 17층의 규모로 불과 다음 달 4월이면은 준공 예정에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게 되면 9호선 등촌역 초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 자체와요. 자, 아까 처음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2, 3년 전에 봤던 이 정도 크기의 가격대였던 2억 5,9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목동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실 텐데요. 9호선 위쪽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로 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로는 목동권역, 위쪽으로는 상황권역, 그리고 아래쪽 영등포, 마곡권역까지 배후 수요를 끊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목동 오피스텔이다라고 위치를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문물권에서 실거주도 있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신다고 하게 되면 배후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보시는 대로 마곡지구에 있어서의 어떤 배후 수요 4만 5천 명, 그리고 상암 지역에 3만 5천 명, 그리고 여의도 지역에 1만 5천 명, 목동에 8만 6천 명에서 총 19만 명 정도의 배후 수요가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물건이 굉장히 희귀하다,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서부광역철도와 버금가는 서부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부천 원정부터 홍대 입구까지 가는 개발 계획이죠. 자, 그와 버금가는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 목동 지역부터 우리 상담 시간에 얘기했던 청량리 지역까지 가는 강북 횡단선이 자, 보시는 대로 25.7km가 2021년도 내년에 착공해서 2025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현재 개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자, 본 등촌역 부분 자체에 있어서 현재 역세권에 있지만 또한 강북 횡단선의 역세권의 호재까지도 누릴 수 있는 목동 오피스텔이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월드컵 대교입니다.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에 자, 보시는 대로 올해죠. 올해 12월 정도의 개통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한 2021년도 초에 개통이 완료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자, 보시는 대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게 되면 위쪽으로는 내부순환도로,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공항로, 남쪽으로는 서부간선로 부분 자체가 관선도로가 직결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 부분 자체의 월드컵 대교 바로 아래쪽에 있는 목동 오피스텔 부분 자체의 개발 호재고 위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로 현황, 역세권 위치 부분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역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도로 현황을 보시게 되면 30m 도로와 6m 도로 부분 자체의 코너에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 자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용도,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지하 1층부터 지상 17층까지의 층수를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만 하더라도 본 건물이 깔고 있는 대지 면적만 하더라도 약 9평수로 한 240평 정도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인 지금 내부 사진입니다. 자, 거실 투룸 구조의 내부 사진을 보고 계신데 화이트톤의 대리석 바닥 부분 자체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안방과 지금 작은 방 부분 자체의 구성된 부분 자체로 말씀을 좀 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방, 그리고 욕실 부분 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실제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의 이 정도 가격을 한 2, 3년 전에 본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자, 시기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2억 5,900만 원에 지금 예상 매매가가 나와 있고요. 자, 전세를 말씀드렸듯이 전세 부분 자체가 지금 물건 자체가 희귀하다 보니까 전세 물건 자체가 2억, 보수적으로 2억 4천이면 바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안 되는 1,900만 원의 목동 오피스텔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나는 수익형으로 월세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월세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부분 자체가 한 60% 정도 활용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1억 5,900. 실질적으로 실투자금 자체는 9천만 원에 목동 오피스텔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본 부동산은 양천구 목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 드렸습니다. 목동의 입지는 말 안 해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9호선 황금라인이라는 철도적인 장점에 또 여기에 더해서 교통이 계속해서 좋아진다고 합니다. 개발 호재들도 있고요. 또 배우 수요로 꽉 둘러싸여 있다는 점, 또 여기에 탄탄한 학군까지 모두 챙겨가 보시면서 실거주 목적으로도 투자 목적으로도 모두 좋은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가격까지 굉장히 착하게 나왔잖아요. 선점해 보셔야겠죠? 자, 관심이 있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으로 가서 상가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남으로 넘어가서요. 좀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임대차가 현재 맞춰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가, 좀 금액대가 무겁긴 하지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8호선 신흥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 역사 부분 자체가 바로 연결돼서 나오자마자 지금 위치해 있는 신흥역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대지 면적은 3,278제곱미터, 연면적 같은 38,247제곱미터로서 상가로서의 규모로 지금 지어져 있고요. 자, 지하 6층부터 지상 11층까지. 자, 보시는 대로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가 지어져 있고, 위에는 지금 현재 시네마, 영화관이 지금 4개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또 3계강 같은 경우는 전문 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가에 있어서 또 1층에는 스타벅스라는 커피 세계 전문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가의 MD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상가에 있어 역세권, 바로 역세권,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전문병원, 그리고 1층에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들어와 있는 상가라고 하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준공이 완료됐고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호선 신흥역에서 지하 역사가 바로 연결이 되고요. 자, 복합 쇼핑몰, 그리고 전문병원, 영화관이 현재 입점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1층, 그중에서 1층 상가 중에 베이커리로 운영되고 있는 상가는 매매가 22억 원. 자, 휴대폰 매장으로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42억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차 및 매매가를 좀 개요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자, 베이커리 같은 경우 1층입니다. 1층 상가. 자,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임차 기간이 2019년도 4월부터 2021년 내년 3월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매매가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휴대폰 매장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4월부터 21년도 3월까지 매매가는 42억 원으로서 1층 역사 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철 출구 바로 앞쪽에 코너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호선 신흥역 주변에 바로 위치해 있는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송파 문정법조단지, 또 위례 신도시가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바로 인근에 신흥 1구역, 신흥 2구역, 3구역, 신흥 2구역 부분 자체에 수많은 재개발 구역이 있기 때문에 향후 주변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신흥역인데 아파트 단지 변화하게 되게 되면 좀 더 많은 유동인구 부분 자체가 확보된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교통여건 자체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본 물건에서 강남과 송파, 그리고 아래쪽으로 분당 부분 자체로
이동하는 데 편리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보시는 대로 신흥역에서 본물권에서 잠실역까지 약 23분, 판교역까지 약 20분, 천능역까지 한 22분 정도의 교통편 자체, 전철 교통편 자체가 있고요. 자, 차량을 이동할 시에는 자, 신흥역 본물권에서 탄천 IC, 수서분당면 고속도로까지 차량 4분 부분 자체의 IC가 위치해 있고 성남 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 IC 부분 자체가 차량으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본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성남 지역에 여러 개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학들 부분 자체를 도보로 5분 거리에 할 수 있는 지금 13개의 노선 부분 자체가 있고요. 지금 성남 테크노밸리까지 잠재적인 신흥역의 잠재적인 배우 수요 부분 자체, 직장인과 그리고 학생들 부분 자체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통여건과 입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입니다. 개발 호재는 뭐냐면 상가의 개발 호재는 주변에 얼마만큼 인구가 유입되고 얼마만큼 유동인구가 생기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보시는 대로 신흥 2구역 현재 지금 재개발 중으로서 2023년도 상반기에 한 5천여 세대 가까이 지금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신흥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부분 자체가 2022년도 4,800세대, 그리고 산성구역, 그리고 금강 1구역, 그리고 중동 중 1구역 부분 자체, 또 도안 중1 도시정비구역 부분 자체의 모든 부분 자체의 인구 유입 부분 자체가 거의 진행이 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자체가 활성화된다고 하게 되면 약 3만 세대의 아파트 부분 자체가 들어올 중앙에 위치해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 상가의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에 자, 층수별 MD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임차 업종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실 텐데요. 자, 가장 위쪽에 8층부터 9층까지는 롯데 시네마가 현재 들어와 있고요. 바로 밑에 7층 같은 경우에는 전문 식당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4층부터 6층까지는 전문 병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식당가, 그리고 전문 식당가, 그리고 영화관, 전문 병원의 자체적인 본 상가의 잠재적인 배우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3층, 2층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음식점 부분 자체가 들어와 있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이 들어와 있고 본 1층에 위치한 베이커리와 휴대폰 매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1층의 평면도인데요. 1층 평면도입니다. 많은 업종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보시는 대로 신흥역에서 지하 역사 출구로 나서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휴대폰 매장과 베이커리 매장 부분 자체의 평면도 위치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뒤쪽으로는 유명 스타벅스라는 세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자체가 입점이 확정돼서 현재 지금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현 베이커리 위치에 베이커리가 들어와 있는 전 상가의 지금 모습을 1층 상가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본 같은 경우는 휴대폰 매장이 들어와 있는 대로변 위치에 들어가 있는 휴대폰 매장의 지금 위치를 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베이커리 부분 자체의 매장에 있어서 물건에 있어서의 어떤 예상 매매가는 22억 원이고요. 현재 임대차가 맞춰져 있고 1억에 월 700만 원 부분 자체가 현재 수익이 좀 발생되고 있고요. 자, 대출액은 인수를 하셔야 되는데 13억 2천만 원의 지금 대출이 형성이 되어 있고 실투자금은 7억 8천만 원의 본 베이커리 상가를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휴대폰 매장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42억 원이고요. 좀 규모가 좀 크죠. 자, 예상 임대가가 아니라 확정 임대가입니다. 현재 임대가는 2억 5천만 원에 월 1,200만 원 부분 자체가 월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요. 대출액은 25억 2천만 원이 현재 실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14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신흥동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상가까지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부동산 시그널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 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